뭐 수색도 아직까지는 뭐 전혀 뭐 뭘 찾지 못한 상태로 지지부진하고 유병헌 사망의 또 뭐 열쇠로 기대했던 양회정에게도 이렇다 할 뭐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여러 가지 추측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회정 씨가 자수 하루 전날 이제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예. 이 자수하는 사람이 말이죠. 3개월 가까이 이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언론사 인터뷰까지 하고 이제 검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구원파들은 계속해서 이 사건 자체가 어떤 세월호와 관련된 정치적 목적으로 네. 자신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양회정 씨 개인뿐만 아니라 구원파 전체의 어떤 입장을 한번 밝히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고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양회정 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그 유병헌 회장과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불리면서 여겨지면서 여러 가지 양회정 씨 개인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개가 다 겹쳐지는데, 검찰 수사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어떤 허점들을 보이고 국민들의 불신이 있다 보니까 그 불신을 조금 더 부채질함으로써 그거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틀어보고 싶은 그런 의도 정도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한 걸로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본인의 심정도 얘기하면 사실은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은 자기는 운전기사가 아니고 별장지기이면서 내용의 전체적인 이유를 모른다. 나는 이제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없다.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사실은. 예. 일각에서는 뭐 김엄마 그리고 이제 양회정 씨의 부인이 이제 같이 자수하고 다음 날 이제 같은 시간에 또 양회정 씨까지 연이어 자수를 하는 것이 검찰을 뭐 지치게 만들려는 전략이다. 약간 좀 혼선을 주려는 전략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그건 이제 혼선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말하자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은 사건을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괄적으로 쭉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건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유병헌 사망, 도피 자금의 행방은 자, 지금 뭐 돈가방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양회정 씨는 돈가방을 전혀 모른다. 특히 1, 2, 3번은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양 씨가 했던 많은 진술들 중에서 막상 도주 과정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25일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검찰팀이 와 있는 와중에서 어떻게 손쓸 방법이 네네. 없었으니까. 그런데 돈 얘기는 도통 신뢰가 안 가는 것이 사실 정말 많은 범죄들이 가장 많은 동기가 경제적 이익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그 많은 돈가방이 있는데 누가 그 앞에서 견물생심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네. 더더군다나 이 돈가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도 아니었고 예. 상당히 많은 액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쩌면 그래도 아직 실마리가 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큰 돈이 생기면 예. 꼭 누군가 엉뚱한 데서 이렇게 드러나는 행적을 보이기 마련이니까 좀 그 부분의 수사의 실마리가 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돈 문제가 지금 보면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가 이제 체포된 신윤아 씨가 증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3억씩 줬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사자들은 지금 안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대질 신문을 해야 되겠죠. 뭐 예.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돈 얘기 부분은 사실은 그 양혜정 씨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 비밀 공간이 있는지는 아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몰랐다. 나중에는 또 뭐 가방 정도는 있는 것 같았다라는 정도로 하는데 이제 일단은 본인이 그 집을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 이제 그냥 우기기죠, 우기기. 우긴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갑갑한 부분입니다. 사실 뭐 저렇게 우기기 시작하면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그걸 진실을 말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예. 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돈 면에서. 때문에 만약에 뭐 양혜정 씨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금수원에서 또 3개월 있었다고 하니까 금수원에 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참 아니 그 돈의 행방을 어디서 이걸 또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될지 검찰로서도 좀 갑갑한 노릇일 것 같아요. 곤혹스럽겠죠. 그런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어딘가에 그거를 숨겨놨다고 하더라도 예. 물론 뭐 부피가 상당히 크니까 어딘가를 수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고요.
조금 장기화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좀 드러나게 돼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죠. 꼭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야, 눈에 띄는 행동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눈에 띄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지금 뭐 이 돈가방뿐만 아니라 유병헌 씨의 재산이 본인의 이름보다는 차명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런 차명 재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나눠봐야 될 것 네. 같은 게 차명 재산에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준 사람으로 돼 있으면서 동시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해서 무슨 임원이라든가 네. 기업주로 이렇게 등재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도 재산이지만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름만 제 것이고 사실은 맡겨둔 겁니다라고 유전 회장에게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죠. 네. 반면에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차명으로 그냥 이름만 제공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통째로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주가 유전 회장이라는 걸 부인하고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게 뺏을 그게를- 방법이 없는 거군요, 전혀. 그게 실제로 유전 회장이 위탁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균 씨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양혜정 씨나 다른 사람들도 구입 과정에서 관여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 하나하나를 밝혀내서 민사소송으로 입증하기 전에는 검찰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궁금한 게 말이죠. 유병헌 뭐 전 회장이죠. 유병헌 씨도 사실 뭐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사망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을 텐데 양혜정 씨 같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차명재산으로 놓은 부분이 뭐 죽었다고 해서 고스란히 넘어가게 이렇게 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뭐 많이 뺏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이제 사실은 차명 재산 여부를 떠나서 가장 예. 걱정스러운 게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대기업 내지는 개인이 부유하다고 해도 전체 자산이 이 정도라고 해도 거기에 보면은 상당 부분은 또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지 네. 않습니까? 정말 누구라고 해서 현금화 될 수 있는 당장 그 돈을 가진다기보다는 그 재산들을 운영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익을 얻는 형태를 취하기 마련이고 유전 회장도 그런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은 사업체들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유전 회장이 딱 사망한 시점에서 그 시점만을 놓고 뭐 적자와 이게 수익을 비교해 보면 과연 얼마나 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 밝혀야겠지만 좀 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런 것도. 예. 다음 주제요. 보시겠습니다. 검경 코앞에서 2번 놓쳤다. 예. 5월 21일에 이어서 6월 11일과 10일 1박 2일 동안 금수원 2차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양혜정 씨는 지금 자기는 그때 금수원 내부 자재 창고 숨어 있었다고 이제 뭐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검경이 코앞에서 범인을 이제 놓친 셈인데 이 부실 수색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소망연수원일 겁니다. 네. 이제 네. 그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있는 건데 그게 평소에는 비어 있고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사실 지금도 인 적이 없더라고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그러면 변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그 넓은들 시급하게 쫓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금수원의 수색을 놓친 건 사실 이건 좀 질책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좀 기본적으로 어떤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분명히 질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금손에 숨어 있었다면은 숨겨준 구원파에는 어떤 뭐 죄를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양혜정 씨가 1차적인 혐의로 받고 있는 게 범인 도피죄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범인 도피죄라는 게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뭐 숨겨주고 은닉시켜줬을 때 받는 거니까. 근데 범인 도피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숨겨준 사람 역시도 범인 도피죄가 되는 네. 거겠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파 내부에서 양혜정 씨를 적극적으로 은닉시켜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범인 도피 은닉죄로 처벌을 받겠죠. 그렇군요. 지금 물론 지금 양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지금 그대로 이제 귀가하지 않은 채 이제 조사를 받고 있고 네. 내일까지도 아마 이제 조사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그 도피 조력자 46명이 검거됐고 13명이 구속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도피 총책이라고 불렸던 김엄마나 양혜정 씨는 이제 불구속 네. 수사하겠다는 그런 당초의 그런 약속이라고 그럴까요? 검찰의 어떤 선처 방침에 따라서 조금 그런 상황인데 형평성에 기존에 잡힌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검찰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겠죠. 마치 뭐 자수하면은 불효 수사하겠다고 밝혀놓은 와중에 네. 그 와중에 또 구속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회정 씨 같은 경우는 48시간 체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건 재판에 가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으로서는 검찰로서는 약간 자충수였지만 뭐 그렇다고 당장 발을 뺄 수는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실까요? 네, 유병헌 최후 결국 미스터리로라는 주제였는데요. 뭐 양회정 씨가 잡히면 뭔가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은 이게 그냥 묻히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기기 전략이죠. 뭐냐 유대균 씨도 그렇고 석 달 동안 콕 박혀 있었다. 그리고 양혜정 씨도 금수원에 콕 박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검찰이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거기 없었다는 거를. 이건 난감한 겁니다. 자기는 그대로 요만큼 이렇게 있었는데 움직인 것을 사법기관이 그걸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넓은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뭐 전략은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좀 단순 무식한 전략 같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죠. 그걸 다 찾아내라고 하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이틀밖에 시간이 없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 큰 뭐 거만 없으면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불구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면은 불구수사 상태에서는 사실은 큰 압박을 받지 않거든요. 그냥 준비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좀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하나 남는 의문점은 말이죠. 이 양회정 씨가 그 숲속의 추억 별장을 새벽에 이제 나와서 이제 도망친 것이 5월 25일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날이나 그 다음 날쯤에서 이제 유병헌 씨도 이제 그 탈출을 이제 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헤매다가 이제 뭐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유병헌 씨 시신이 이제 확인된 게 7월 21일이면 2달 가까이 이제 시간이 있는데 양회정 씨는 금수원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그러면은 구원파 내부에서는 그 2달 동안에 유병헌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을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전혀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 가능성을 좀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예. 첫 번째 가능성은 당연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회정 씨가 바로 전주의 이후에 군선으로 바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순천에 있는 별장에 유 전 회장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양회정 씨가 간 이후에는 그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인물들에게는 당연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네. 그렇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이 꾸려졌겠죠. 예. 그리고 숲속의 별장 자체에서 그 다음날 검거가 되지 않았던 소식이 알려지면 상식적으로 봐도 내 식구인데 뭔가 찾으러 갈 사람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냈는데도 지금 와서 거짓말 하는 것일 수 있고 예. 두 번째는 검찰이 그렇게까지 정말 목전에까지 닥치는 상황이었다면 유 전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도 약간의 포기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꼬리 자르기. 예, 아예 이제 유 전 회장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예. 이제는 의지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어떻게든 우리끼리 살아나갈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이겠죠. 거짓말 하고 있는지는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 첫 번째 발견됐을 때 이제 이 휴대폰 전파 방해기가 발견됐다고 이제 첫 번째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원래 없었다라고 네. 하면 그게 이제 상충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휴대폰을 아예 유병헌 회장의 지시대로 아예 모두 다 없었다 그러면 그 기기가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양혜정 씨는 그걸 얘기하면서 이거랑 상충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정교하지 않은 어떤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근데 또 자수 직전에 그 양혜정 씨가 한 인터뷰를 보면은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순천 별장에서 양혜정 씨하고 유병헌 씨가 서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뒷문으로 빠져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빠져나가서 예, 터널 쪽으로 가자. 예. 근데 배 교수님 현장을 가보셨잖아요. 이 터널 쪽은 유병헌 그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하고는 반대쪽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터널도 두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제 바로 내려가게 되면 약간 오른쪽, 그러니까 지난 방향 오른쪽이 이제 흑염소집 방향으로 가면 그게 흔히 말하는 폐터널이 가는 쪽이죠. 네. 그쪽으로 가면 구원파 분들이 많이 사시는 쪽에 끝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월등리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요 말씀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송치제 터널 쪽에 있는 수로 쪽 터널을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길 넘어가면 뭐가 되냐면 건너서 오디 농장을 가면 그 산 정상에 뭐가 있냐면 소망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아마 그걸 야망연수원. 야망연수원이 있습니다. 그걸 상정을 하고 또 양혜정 씨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하면서 뒤쪽으로 입을 맞췄을 겁니다. 뒤쪽으로 그러니까 폐터널이 아닌 이 야망연수원 쪽으로 예, 가는 만약에 패턴으로 터널을- 가게 되면 다시 이제 흑염소 쪽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 상체로 안 맞죠. 이게 검거팀이 가는데
반대로 보니까 네. 이 부분은 근데 이 부분들이 다 뭐냐면 이 학구 삼거리 그냥 발견된 데랑은 정반대입니다. 그건 맞으니까 말하자면 직접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유 회장이 어쨌든 어디든 경유를 했을 것이다. 그게 합리적인 설명이 매실밭까지 되겠죠. 직접 가진 않고 어딘가에 경유를 왜냐하면 했을 것이다. 도움을 청했겠죠. 네. 누군가의 도움을 청했을 것이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게 없을 테니까. 예. 또 하나 양혜정 씨 증언에 따르면 한마디로 신발만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소에 유병원 씨는 좀 밝은 옷을 뭐 즐겨 입었고, 근데 이제 뭐 시신의 옷은 이제 어두운 색상이었고, 주변에 소주병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물론 뭐 탈출하고 밤에 이제 산에서 이렇게 탈출한 입장에서 뭐 밝은 옷을 입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혜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무슨 호위무사라는 별명까지 붙이고 그랬었지만 사실은 유 전 회장과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또 가까운 사이 내지는 아주 최측근에 붙어서 어떻게 보면 신변을 돌보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예. 지금 당장 숲속의 별장에만 해도 그 양혜정 씨는 거기에 같이 머무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신모 여인이라는 사람이 또 있기도 했지만 예. 별장의 규모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정말로 도주를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뭔가 정말 늘 곁에 두고 항상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었다면 별장에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상식이었는데 네. 전혀 떨어진 연수원에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혜정 씨조차도 그러니까 유 전 회장의 아주 가장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는 잘 실제로도 모르고 있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세월호 수사가 이제 뭐 100일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뭐 깃털만 뽑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그 대상인 차남 유혁기라든지 장녀 유섬나, 재산관리 김필배, 김혜경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만은 뭐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추징하는 게 중요한데 네. 국외재산보다도 상당 부분을 해외로 빼돌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보다 사법공조 이런 쪽에 법무부와 외교부가 채널을 좀 많이 다양하게 동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예, 양지열 변호사,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